야, 역시 모하비 보십시오. 자신있게 뭐 넘어가는 저희 당당한 모습. 조우. 오늘은 모하비의 사륜구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륜구동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4바퀴가 다 도는 걸 사륜구동이라고 하죠. 근데 사륜구동도 약간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냥 파트타임 사륜구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갤로퍼나 뭐 코란도나 이런 차량들인데 수동으로 레버를 조정을 해서 혹은 전자식 버튼을 통해서 트랜스퍼 케이스에 신호를 보내가지고 운영하는 방식이죠. 이걸 작동하는 방식이 또 전자식과 기계식 방식이 또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로 파트타임 사륜이 이런 것들의 사륜의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두 번째 사륜 구동은 AWD라고 불리는 그런 구동 방식이에요. 거의 99%가 후륜으로 운행이 되다가 가끔씩 필요시에 전륜으로 힘이 배분되는 방식을 말합니다. 흔히 AWD라고도 많이 부르죠. 현대에서 나온 것 중에는 뭐 H트랙도 이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온 세 번째 사륜구동이 바로 이걸 이제 상시사륜이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영구사륜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사륜을 가지고 있는 차가 많지 않습니다. 스바루나 아우디 일부 차종에만 이렇게 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상시사륜이라는 개념은 항시 구동이 배분되는 상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항시 구동이 배분되는 상태이지 영구사륜 같은 경우는 흔치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하비의 사륜은 이제 파트타임을 가지고 있는 차량과 AWD 상시사륜을 가지고 있는 차량으로 나뉩니다. 과거 그냥 모하비 시절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 옵션을 선택을 할 수가 있었죠. QV 모델부터 파트타임이 있었고요. KV 모델은 상시사륜이 이제 일반적이었습니다. 이 QV 모델 같은 경우는 조그 다이버 이 옆에 있는 사륜 다이얼 버튼을 이용을 해서 직관적으로 전자식 레버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EH, 4H, 4L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 H를 사용하게 되면 100% 후륜으로만 동력이 전달되는 방식이고 전자식 버튼을 통해서 사륜 하이로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사륜 하이로 선택을 하게 되면 속도는 80km 이하로 주행을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트랜스퍼 케이스 자체가 기계식 방식이기 때문에 가급적 이 80km 이하의 속도를 지켜주는 것이 좋고요. 4H로 혹은 4L로 표현을 해놓고 과속을 하게 될 시에는 이 미션에 무리가 갈 수가 있습니다. 4L 같은 경우에는 40km 이하로 주행을 해야 되죠. 4L 같은 경우는 굉장히 험로 주파 시에만 가급적 권장하는 그런 모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팔리고 있는 모하비 같은 경우는 다 모두 AWD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AWD, 그러니까 상시 사륜인데요. 원리를 설명하자면 99% 후륜으로 동력이 전달이 되다가 1% 정도는 전륜에 놓여 있는 상태입니다. 가끔씩 트랙션이 발생을 했을 때 이 트랜스퍼 케이스가 신호를 보내서 그 일부 동력을 나눠주는 방식을 쓰고 있죠. 실제로 지금도 사륜 H로 달리고 있는데요. 핸들이 굉장히 무겁고요. 이 전륜에 있는 트랜스퍼 케이스에 약간 부하가 걸리는 느낌이 확실히 듭니다. 확실히 들어요. 그리고 무게감도 좀 다르고요. 자동차가 바퀴에 달려나가는 느낌도 있습니다. 한때 이 모하비의 AWD 사륜이 좀 허당이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뭐 실제로 항시 사륜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적용되는 사륜이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관련 자료를 조금 알아봤습니다. 트랙션이 발생을 하면 전자신호를 트랜스퍼 케이스에 보내면서 트랜스퍼 케이스에 있는 유압 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동력을 배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모하비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연구해 주신 분의 자료에 따르면요, 오실리스코프를 통해서 이 전자장비, 그러니까 전자신호에 저항을 걸어서 사륜 H일 때의 저항과 사륜 로우일 때의 저항과 일반일 때의 저항을 한번 살펴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항이 많이 걸리면 걸릴수록 전자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렇죠? 근데 실제로 사륜 H대로 보니까 이때 전자 신호를 보내는 범위가 약 40% 정도. 그러니까 실제로 운행하는 범위에서 40% 정도만 사륜이 작동됐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제 나름의 그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AWD도 사륜 H로 놓고 주행을 할 때 80km 이상 주행하지 말라고 그 권장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를 어기고 주행하는 사람들이 더러 많습니다. 꽤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또 스포츠 주행을 할 때 사륜 H를 놓고 주행하면 훨씬 트랙션이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좀 잘못된 습관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어찌됐든 이 모하비의 4H는 파트타임 사륜처럼 항상 개입하는 게 아니고 개입률이 일반 AWD 그냥 일반 상시 사륜 모드보다 좀 더 많이 개입하는 정도에 불과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게 오히려 좋지 않느냐? 저는 오히려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주행하는 입장에서는 사륜 컨트롤을 정확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컴퓨터가 알아서 부하를 걸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50대 50으로 전륜 배분을 하지만 항상 배분이 되는 것보다 필요한 상황을 40% 정도로 높여주는 것이 더 주행 안정성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모하비의 트랜스퍼 케이스 자체가 전자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어가 가능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렉스턴의 사륜구동과는 어떻게 다르냐예요. 렉스턴의 사륜구동은 AWD 방식은 아니죠. 그리고 파트타임으로 전자식 파트타임으로 설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프로드를 즐기는 분들께서는 차라리 파트타임이 더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하가 많이 걸리는 견인이나 오프 방식에서는 이 전자식 신호를 굳이 보낼 필요가 없고 그냥 50대 50으로 배분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로 나누는 것이 더 유리할 수가 있어요. 고장도 적고요. 그래서 보다 진보한 사륜이다 라고 한다면 AWD가 맞지만 좀 안정적이고 견인이라든가 트레일러를 끄는 활동이라든가 오프로드를 주로 하시는 경우라고 한다면 차라리 직관적인 신호를 항시 보내는 파트타임 사륜이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AWD가 더 편리합니다. 사실 그래요. 이 렉스턴이 사륜구동이 나오지 AWD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격 문제 혹은 일부 매니아분들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등등등이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차량을 판매하는 현대차의 경우 AWD로 이미 다 보편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사륜이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이 얼어버린 빙판길에서는 사륜도 무용지물입니다. 체인이 가장 결속력이 좋고, 왜냐면 체인은 땅을 파고 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란다면 윈터 타이어, 그립감을 높여주는 윈터 타이어가 가장 좋고, 거기에 이제 사륜까지 들어간다면 최고의 조합이다.